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화요 많이들 아시죠? 근데 저는 오늘 막걸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막걸리요, 1년에 딱 2번만 구매가 가능한 그런 막걸리 되겠습니다. 화요는 원래 소주, 증류주죠. 전통의 소주를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급 소주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맞는데, 이 회사에서 설과 추석 때 딱 2번의 명절에만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막걸리입니다. 수많은 막걸리를 두고 왜 화요 같은 어차피 소주가 있는 회사의 막걸리를 하느냐? 소주와 막걸리는 굉장히 궤를 같이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참이슬 처음처럼 이런 소주들 말고, 우리 전통의 방식으로 만드는 소주는 안동 소주니 가목로, 이광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전통의 증류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최초의 재료는 쌀이었기 때문에 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막걸리를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우리 다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막걸리도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고, 우리 역사의 기록에서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오랜 역사를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그런 술, 막걸리라서 가장 기본으로 한번 잡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지역의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풍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식문화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쌀이 우리의 어떤 오랜 세월 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배불리 쌀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쌀이라는 게 늘 부족한 작물이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료는 많이 들고 소출은 적게 나오는 이런 술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실록에 보면 무려 129번이나 금주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쌀은 정말 귀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먹는 막걸리는 밀로 만들던데? 네, 맞습니다. 밀로도 만들고, 재료는 3가지입니다. 쌀이나 보리, 방금 얘기한 밀, 이런 곡식이 있고요. 누룩, 그리고 물,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에 이런 대량 생산되는 막걸리는 뭐 감미료를 넣기도 하고, 다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오미자라든가 각자의 그런 다른 부가 재료를 넣지만, 딱 기본은 그 3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뭐 술 이야기 할 때 빼먹을 수 없는 게 효모인데, 어떻게 보면 맥주랑 비슷하겠네요. 효모라는 이 아이들이 쌀이라든가 그런 곡식이 갖고 있는 당을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그런 당분을 가진 곡식입니다. 우리는 쌀이 많이 나니까 쌀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리고 고려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화주라는 술이 나와요. 그러면 백꽃잎으로 만든 건가? 그게 아니라 누룩을 빚을 때 백꽃이 필 무렵에 빚은 술이라서 이화주입니다. 근데 그 보기에는 탁하고 단맛이 돌면서 도수는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걸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탄압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 아시죠? 영조는 무려 금주령을 50년간이나 내립니다.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난 그때는 못 살았겠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기록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 병마절도사 윤구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에서 술독이 발견이 돼요. 야, 너 금주령인데 임마, 바로 사형.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나 뭐 빈부의 격차, 지위 고하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렇게 사형을 당하기도 하지만, 뭐 신윤복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신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몰래 술을 먹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물 대신 마시고, 그런 이제 농주, 농사 지을 때 먹는 술이라 그래서 농주, 탁한 술이라 그래서 탁주, 찌꺼기가 남는다 그래서 제주,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농사 지을 때 많이들 마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못 먹게 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주막 산업이 쇠퇴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역사의 궤를 함께한 바로 우리 술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한 잔! 그 이후에 손자인 정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매우 애주가였어요. 그래서 야, 무슨 금주령이야, 마셔! 이래가지고 시원하게 술을 풀기도 했고, 다른 이야기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주막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만 주모가 있고 뭐 초가집 하나 있고 그런 주막도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큰, 뭐 우리로 치면 5성급 호텔, 숙박업을 많이들 겸했거든요, 주막은. 그런 등급에 막 200명, 300명 들어가는 그런 주막도 있었고요. 그 주막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역참제도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에 역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막 주모도 10명, 15명 막 이런 있는 그런 규모의 주막을 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남아있죠. 강남역, 뭐 이태원역, 네, 이런 역이 다 그때 그 역참의 역입니다. 거기서 다 이런 막걸리 팔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교류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막걸리의 순환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조선이 끝나고 어떻게 됐죠? 일제 강점기를 겪었죠. 우리 민족으로서도 정말 슬프고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역사지만 우리 술에 있어서도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역사예요. 그 당시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 중에도 쌀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쌀 먹잖아요. 그러니까 쌀은 계속 수탈해가고 제사 지낼 때 조상께 바칠 술도 만들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들어온 게 막 사케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쌀을 계속 뺏기니까 더 이상 우리 술 이런 명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들 사라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다시 해방 이후에도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뭐 산천 초목은 다 뭐 불타 없어졌는데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군에서 이제 밀을 원조를 많이 해줬죠. 그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전통 술의 산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먹는 우리의 소주, 뭐 참이슬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도 전통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런 방식이 잘 없어요. 화학적으로 만든 주정에다가 물을 타서 만든 이제 그런 화학주, 그런 것들로 대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화요 같은 술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살아났다. 1963년에 법으로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쌀 가지고 술 만들지 마, 이런 법이 생겨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64년에는 아예 쌀을 이용한 어떤 음료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망가지는 거죠. 막걸리뿐만 아니라 뭐 고급 증류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한 71년에 양곡관리법에서 그 부분을 풀었어요. 쌀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 전에 밀로 만들고 비슷한 맛은 냈겠지만 문제가 생겼죠. 쌀을 이제 와서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설비라든가 뭐 제조 과정, 제조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고 결정적으로 수지가 안 맞아. 여전히 쌀은 가격이 비싼데 밀은 싸니까 그냥 업체들이 법이 풀렸어도 밀로 만드는 거야. 아니면 밀과 쌀을 조금 섞어서. 근데 이 화요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우리 시중에 팔고 있는 막걸리 대부분은 100% 쌀로 만든 막걸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걸리를 드셔볼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뭐 사실 화요랑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2대째 맡고 계신 회장님께서, 여러분 그 혼수용품 광주요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소리잔, 소리가 아주 맑고 청아하죠. 이 소리잔을 만드는 광주요, 우리 전통의 그릇을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던 창업주께서 아들에게 이 그릇 사업을 물려줍니다. 근데 그 2대 회장님께서 이 그릇이 계속해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담기는 음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식문화를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술도 식문화의 일부기 때문에 이 술을 담는 그릇, 그리고 이 술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화요입니다. 소주 편에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을 정말 잘 다스려야 좋은 술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거는 위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쌀을 가지고 술밥을 만들고 쪄내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소주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발효를 시켜서 그 채로 아래 가라앉은 것과 위에 뜬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뜬 거를 맑게 걸러내서 청주를 만드는 거고, 그 두 개를 섞은 채로 채에 걸러서 내면 막걸리. 또 그 사이에 하나 있죠. 우리 동동주. 막걸리는 아닌데 맑은 그 청주 국물을 가지고 그 위에 쌀이 떠 있는 형태, 그 중간 형태인 동동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든 막걸리입니다. 가격도 좀 비싸요. 제가 한번 먹으면서, 화요 프리미엄 생막걸리, 지금 요 밑에 엄청 많이 가라앉아 있죠. 그리고 이 맑은 술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빨리 먹으라고 해서 사실 지금 컨텐츠들이 좀 밀려 있는데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통주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 중에 1번 타자로 당연히 막걸리 따실 때 그냥 흔들어서 바로 따시면 안 돼요. 흔들지 않았을 때 일단 이 뚜껑을 도로록 땁니다. 그리고 다시 닫은 다음에 흔들어야 안 쏟는 거 아시죠? 흔든 다음에 따면 확 막 분수처럼 솟아나는, 네, 샴페인도 아니고 뭐 복순도가 같은 막걸리야. 뭐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와, 무슨 사이다인 줄. 그냥 보기에는 일반의 막걸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료가 일단 2000에 150m 안반수, 2000쌀, 재료가 사실 뻑적지근해요.
굉장히 그 누룩의 향, 그 고소한 밥 짓는 냄새 아시죠? 그게 아주 달달하면서 네, 향이 좋습니다. 진짜 이 잔도 너무 예쁘고 진짜 저희 부부가 애정하는 이 시리즈인데 자꾸 와이프가 나올 때마다 살라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진짜 술을 가리지 않고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 막걸리는 제가 좋아하지만 배가 불러서 맥주도 그렇고 많이 못 먹는데 다음날 숙취도 없어요 저는 심지어. 근데 먹다 보면 그 단맛이 좀 물려요. 사실은 그게 뭐 감미료 아스파탐이니 뭐 이런 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감미료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이라든가 그런 뭐 문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입맛에는 그런 게 이렇게 나중에 입 안에 계속 남아서 돌면서 물리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먹는 그런 느낌이라 오히려 그쪽에 가깝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와 담백한 술이다 이 표현이 정말 딱 맞는데 그렇다고 단맛이 없진 않아요. 단맛도 제법 있는데 그 여운이 꽤 길게 갑니다. 입천장까지 살짝 감돌고 넘어가죠. 쌀밥 오래 씹으면 단맛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쌀에서 나는 그 은은한 단맛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이게 나는 약간 막걸리랑 그 쌀로 만든 한국 전통주랑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 맞아. 화요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안동 소주 같은 걸 수도 있고. 맞아. 그래. 이강주일 맛이야. 수도 있고 뭔가 질감은 막걸리 질감인데 뒤에 약간- 느껴지는 피니시는 와 그러네. 그러게 특이하다. 엄청 드라이하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거 먹으면서 진짜 많이 느꼈는데 먹고 나서 다음날 화장실을 막 아니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화장실을 하루에 3번 4번씩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아 어제 그냥 많이 먹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번에 또 와이프랑 먹었는데 다음날 둘 다 화장실을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 막걸리 때문이구나. 유독 유산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수배양한 미생물만으로 발효하여 술맛에 잡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풍부한 유기산으로 인한 과일향, 탄산으로 인하여 특유의 상쾌한 맛. 이거 정답. 진짜 탄산감이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과일향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진짜 그 상큼한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꾸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빈속인데 그럴 땐 뭐다? 안주가 있어야죠. 아 소리 너무 좋다. 아 갑자기 안주 먹방을 요 그릇도 화요 광주에서 만든 화요랑 광주랑 왜 이렇게 헷갈리냐 그 요라는 게 그릇 요자 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요자가 그릇일 줄 알았는데 그 요임금 할 때 요자더라고요. 아 뭐 이건 뭐 때깔 뭐 이건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녹두전이거든요. 너무 맛이 강한 김치전이라든가 이런 전보다는 맛이 슴슴한 좀 담백한 음식하고 좋은 술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막걸리는 맛이 강한 그런 안주가 잘 어울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입안에서 막 마음껏 노는 그 맛과 매콤하고 달콤하고 막 이런 강한 맛과 막걸리의 그 시원한 어떤 청량감을 같이 즐기면 그 조합이 또 말도 못하죠. 근데 기왕 좋은 막걸리를 드신다면 안주는 평냉 같은 그런 슴슴한 그런 안주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근래에 왜 일본에서 막걸리 열풍이 막 불었다 일본에서 뭐 이런 기사 막걸리가 많이 보셨죠? 참 일본은 잘 막 막걸리 팔립니다. 수출하고 이랬었잖아요. 지난해 그게 수출된 진짜 잘 막걸리 팔렸고 일본에서 막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려고도 했고 일본에 진짜 여성들이 많이 찾았대요. 우리나라의 그런 막걸리 술도가를 살려고까지 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근데 아니 일본도 사케가 있고 술 문화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막걸리 같은 게 없어?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굳이 왜 우리나라의 막걸리를 당연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인데다가 우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막걸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우리 그 가양주처럼 그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정말 사케가 막 엄청나게 발달해 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들면서 사케가 있고 그 밑에 도브로쿠라고 막걸리와 정말 비슷한 방식의 그런 술이 있었는데 요거를 낮춰본 거예요. 지역의 술 그러니까 약간 촌놈이 먹는 술 이런 인식이 생기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사케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더 고급화 전략만 가다 보니까 그런 도브로크 같은 술은 낮춰보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2000년대 초중반에 딱 뜨면서 그럼 그런 술은 우리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한국에 와서 배우려고 했고 수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 지금도 사실 일본에서 뭐 광고도 하고 막걸리가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자기의 전통을 지킨다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진짜 이 화요 회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그 88년 올림픽 때 술 가지고 문화재
지정한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가지고 뭐 우리 안동 소주도 있고 중력곤이 이강준이 뭐 우리만의 전통술을 이어가고 평양의 문배술 뭐 두견주 그리고 경주의 교동법주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문화재 지정을 막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좋은데 저는 우리가 마셔서 이렇게 즐기고 좋은 술을 좋은 그릇에 담아 먹고 뭐 내가 원하는 안주를 먹을 때 어떤 술을 먹을지를 좀 고민하고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술튜브를 이제 막 10달 정도 지금 꽤 됐죠. 그래도 뭐 1년은 안 됐지만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스코틀랜드나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나라는 자기네 전통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사랑받게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심지어 우리 술은 택배도 돼요. 그런 거 한번 할까? 이벤트? 뭐 이벤트 당첨되셔가지고 제가 우리 술 보내드리고 뭐 이런 거 되나? 우리 술은 통신 판매가 가능하고 택배로도 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뭐 무작정 공약을 드릴 순 없지만 랜덤도 좋지만 댓글을 열심히 남기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께 우리 술 선물 택배 이런 거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 그냥 지금 퍼뜩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뭐 룰에 저촉되는 거면 못하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 말을 그냥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저촉되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전통주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마셔본 건 아닙니다. 곧 있으면 제가 전문가분들 쫙쫙쫙 모셔서 만들 거예요. 주변에 많거든요. 좀 더 외연을 넓히고 다양한 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MJ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루트!